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들어서 첫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법 1탄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안팎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와는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우한 폐렴 때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대로 팍 떨어질 수 있다라고 관측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 2%의 어떤 성장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한은은 과거 대규모 전염병이 돌 때마다 금리 인하로 극약 처방에 나서 왔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3주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한은이 이번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로 인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우세해 보입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었던 2015년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거래량으로는 처음 1만 건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만 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KB 리본에 따르면 2015년 6월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은 0.59%의 상승에 전달 상승폭 0.44%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이 기간 아파트 값은 전국 0.52, 수도권이 0.56% 상승해 전달보다 더 올랐습니다. 만약 이번에 아파트 값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한 폐렴보다는 12.16 어떤 대책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우한 폐렴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가 현재 내수 경제에 아직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내수 경기 침체와 심리적인 위축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때 겪었던 2015년 2분기 평균 소비 성향, 즉 소득 대비 소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염 환자 수가 늘어나는 등 사태가 확산돼 사람들이 견본주택 방문을 꺼려하게 될 경우 청약 성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주로 호흡기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우한 폐렴은 사스나 메르스 대비 치사율은 원체 낮은 편이지만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기 사업장의 경우 하루에 1만 명을 웃도는 내방객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예비 청약자나 아님 사업자 모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사태입니다. 우한 폐렴 확산에 대비해서 견본주택에는 손소독기나 마스크 등을 준비를 해야겠죠. 분양 일정을 늦추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기 사업장의 경우 우한 폐렴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가 결정적일 때 분양됐던 미래 신도시 우남역 푸르조 그때 당시에 1순위였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뭐 예측입니다. 메르스 때도 그래,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뭐 확진자가 186명이나 되고, 사망자가 38명이나 되고, 1만 6천 명 넘게 격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심각했죠. 치사율이 특히 높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경제 파란일 수도 있겠다라고 다들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명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잘 그 메르스 사태를 현명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때 2015년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당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건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메르스 사태 때 내려간 건 맞는데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완만하게 내려갔는데 오히려 아파트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우한 이 사태에 비교해 보면 메르스 사태와 우한 사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서울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벌써 오늘 확진자가 15명, 다만 격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이번 정부가 메르스 때처럼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이겨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어떻게 불똥이 튈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이 현 정부에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총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한 교포들을 데려와서 격리시켜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 자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차단한 것도 잘한 것 같고 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출입하는 것도 금지한 것도 참 잘한 일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100% 올 수도 중국과는 단절했으면 좋겠는데 뭐 외교 차원에서 그게 안 되니까 현 정부에서도 중국과 잘 지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급 물자도 보내고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내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시 반등하겠죠, 당연히.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최악의 경우 IMF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리먼 사태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먼 사태 때 15억 하던 게 막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뭐 팔 줄 알았는데 팔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IMF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가 됐죠, 그게? 22억이 넘었잖아요. 그죠? 22억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다시 급등한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IMF나 리먼 사태가 다시 터진다 하더라도 오진 않겠지만 사람들은 아파트를 막 투매하거나 이런 현상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거의 더블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진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겁니다. 아파트 격차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격차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죠? 자,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 1탄 얘기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2탄으로 다시 찍겠습니다. 결론, 아파트 투자하십시오. 특히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이라면 투자하십시오. 지금은 한 1억 5천, 6천, 7천 있으면
백마마을과 강촌마을에서 그나마 뭐 괜찮은 물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32평, 37평, 더 괜찮은 건 뭐 49평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저는 감히 이런 예측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 올해를 생각해 봅시다.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그죠? 총선이 있으면 유동성이 확 증가합니다. 총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 부동산 자산 가치는 오를 예정인데, 당연히 유동성 총통화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아무래도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들이,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부동산 뭐 남발합니다. 내가 이런 거 개발하겠다, 이런 거 개발하겠다, 이런 것도 개발해주겠다. 그럼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10만 원 이상 신혼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규제에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이 풍선 효과가 투기하기 좋은,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된 일산에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곧 이제 풀릴 거 아닙니까? 수조 원이 풀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부동산에 재투자가 될 텐데, 과연 어디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곡역과 한정거장 차이인 백마마을에 투자하겠죠, 그죠? 저쪽 안쪽으로 뭐 어디 탄양 가겠습니까? 창릉에 재투자할까요? 지금 거기는 뭐 논바닥밖에 없는데. 그리고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가 또 11월에 뚫리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백마마을, 백마역 옆에 지금 지하차도 뚫어놓은 그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명이나 수원, 평택, 뭐 천안 가기가 얼마나 수월해졌습니까? 이제 정말 똘똘한 고속도로가 하나 생긴 거니까. 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만큼 2년 뒤에는 아마 상승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쫙 오르진 않았지만 계속 꺾이면서 우상향으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앞으로 토지 건설 비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또 인건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 아파트 짓는데 많은 인건비가 들 텐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점점 오르겠죠, 그죠? 아파트 짓는 비용인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당연히. 아파트 값만 지금까지 상승된 게 아니라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도 아파트보다 더 안정적으로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보다 다가구 단독주택이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건 바로 땅값 때문입니다.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물론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될 텐데, 저는 다만 제가 먼저 공부를 해보니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보다 이 일산,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10월 달에 10월 3일부터 동영상 몇 개, 4개 찍어서 올린 거, 그것 보고 와서 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습니까? 단적인 예로 처제한테 22평하고 27평 사줬는데 지금 거래 가격으로 둘 다 합해서 1억이 올랐습니다. 1억. 이 3달 사이에 1억. 저도 왜 4단지 37평 사지 않았습니까? 14층? 그게 5억 1천에 사지 않았습니까? 5억 1천에.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호가는 5억 7천입니다. 거래가는 5억 6천이고요. 5천 내지 6천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게 꼬꾸라질 일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 1탄으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갭투를 권하는 제 1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